청주 뿌리병원 장철영 일반외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해볼 이야기는 환자분들께서 정형외과 진료를 보러 병원에 처음 가실 때 미리 생각해보고 가시면 좋은 것들을 미리 알고 가시면 또 도움이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뿌리병원 대표 원장님이시고 우리 무릎 고관절을 전문으로 진료를 하고 계시는 차영찬 원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영찬 원장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 첫 방송 촬영인데요. 그래서 첫 방송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게 좋을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유튜브 그런 컨텐츠들도 이렇게 참고를 좀 해봤었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정형외과 질환에 대한 컨텐츠들은 너무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뭐 저도 이제 천천히 좀 올려보도록 하고, 별거 크게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또 알면 유용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병원을 가시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외래 진료가 되겠죠. 그래서 첫 외래 진료 시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해서 가시면 알찬 진료를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병원에 처음 갈 때 정형외과 진료를 보러 간다 그러면 어디 관절이나 뼈가 아플 때 가게 되는데요. 가기 전에 미리 좀 생각해두면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뭐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각 과에서도 분과가 이제 많이 나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내과에서는 소화기 내과, 뭐 순환기, 내분비, 뭐 여러 가 있고, 장 원장님 외과도 뭐 뭐 혈관외과, 뭐 대장학문외과,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그렇듯이 뭐 정형외과도 이제 많은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깨, 손, 그다음에 팔꿈치, 허리, 고관절, 무릎, 발목, 뭐 발, 이렇게 다 세분화가 이제 많은 분과로 세분화가 되어져 있는데, 저희 뿌리병원에서도 각 파트별로 보시는 원장님들이 이렇게 다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올바른 분과를 선택해서 예약하셔야지 이제 두 번 걸음을 안 하시고 한 번에 정확한 진료를 보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게 되면 팔, 뭐 손목, 발목, 이런 것들은 크게 착오가 생길 일이 없는데, 주로 이제 착오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신경 증상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경 증상이라고 하면 어떤? 뭐 제일 흔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허리에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나 아니면 무릎, 심한 뭐 발목, 발까지, 발가락이 잘 안 움직여진다든가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허리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곳이 불편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닌 다른 쪽 파트로 예약이 되어서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좀 있고요. 예를 들면 환자분이 저는 이거 엉덩이가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허리의 문제인데, 그렇죠. 이 고관절을 보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런 그런 경우도 거죠.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관절이 아파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원인을 찾아보면 허리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요거는 이제 하지 쪽에서 이렇고, 상지에서도 목 디스크가 있으면 어깨, 팔, 심한 손까지 이렇게 불편감이 내려가기 때문에 목 디스크 원인인데 이 상지, 이런 손이나 어깨 진료를 보고 이런 진료를 보게 되는 이런 경우도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보면은 어깨 진료 보시는 이현철 원장님께서 목 사진도 찍고, 그렇죠. 목 디스크를 보시는 신경외과 원장님들은 또 어깨 사진도 찍고 이렇게 그렇죠.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환자분들께서도 완벽하게 어디가 문제인지 이렇게 스스로 알 수는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래서 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쭉 아프다 그러면 되게 보면 신경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쭉 아프다. 그래서 여기부터 저기까지 쭉 아프다, 뭐 팔도 쭉 아프다, 이렇게 아픈 시간이 경우에는, 아니고 아픈 부위가 이게 쭉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되게 신경 증상인 경우가 많고요. 관절 질환인 경우에는 되게 그 관절 움직여 보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고, 아니면 다리나 하지 쪽 같은 경우에는 걸어보고 움직여 보고 해서 그 해당 관절이 아프다, 움직일 때 아프다. 그러면 그 해당 진료 예약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 쭉 불편하다 이러시는 경우에는 허리나 목 쪽 이렇게 진료를 보시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환자분들을 제가 보다 보면 고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 고관절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옆구리를 찝는 분들도 계시고,
허벅지 뒤쪽을 짚는 분들도 계시고 네. 한데요. 근데 제일 고관절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딜까요? 고관절은 주로 이렇게 좀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통증은 주로 이 사타구니, 그다음에 좀 옆쪽으로 좀 많이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고관절 통증보다는 허리 쪽 문제나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오시면 다 이렇게 아유 고관절이 아파요 이렇게 뒤쪽을 잡고 오시는데 그런 쪽은 고관절 문제가 아닌 경우가 그리고 고관절이 아플 경우에는 옆쪽이라 엉덩이 옆쪽이라 하면 엉덩이 옆에 이렇게 혹 들어간데 혹 들어간 부분 거기까지는 고관절을 봐도 될 것 아 같습니다. 거기까지요. 근데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좀 진료 예약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뭐 따로 뭐 또 고려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진료 때? 많습니다. 아. 아직도 더 많은데 이제 통증이 생긴 이유나 기간 등을 미리 좀 한번 집에서 생각하고 아니면 병원 오시는 차 안에서 걸어 오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아픈데 제가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라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좀된 것 같아요. 그냥 좀 됐어요. 좀이 얼마큼 되신 거죠? 그러면 글쎄요. 좀 됐는데. 좀 됐어요.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저희 이러시는 환자들도 경우-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좀을 파헤쳐 보면 어떤 분들은 일주가 좀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좀의 이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이라고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어느 정도부터 아팠다 대략적이라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저도 같은 경우도 환자분들한테 그러면 한 달은 넘으시나요? 아니면 뭐 6개월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다시 여쭤보게 되는데 네 말씀하실 때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오시면 더 좋겠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다쳤냐 안 다쳤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정형외과에서는 다쳤나 뭐 외상에 그런 게 있으셨냐 이런 게 중요한데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겠어. 알 수가 없죠. 장그려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래서 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 오셔가지고 언제부터 아팠다, 뭐 뭘 하고 나서 아픈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오시면 정확한 진단과 또 치료 계획을 짜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 그 밖에도 또 뭐 아픈 양상들 뭐 계속 아픈지 아니면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하는지 또 아침에 아픈지 오후에 더 아픈지 밤에 잘 때도 아픈지 그다음에 쓰고 뭐 일하고 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러고 나면 아픈지 휴식 중에도 아픈지 그 다음에 또 특정 행동이나 어떤 행동을 할 때거나 아니면 어떤 자세를 취할 때 또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렇게 아픈데 뭐 피부색의 변화나 뭐 열감 이런 건 없었는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오시면 진료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예, 저희 외과에서도 많이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될 것 같고요. 또 요즘에 환자분들이 워낙에 이 민간에서 들고 있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의료보험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민간 의료보험을 따로 들고 계신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서 저희도 진료하다 보면 이게 보험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도 우리 외과 일반외과에도 꽤 많은데 일반외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네. 혹시 정형외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많이 있습니다. 뭐 정형외과는 또 후유증, 뭐 장애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요즘에 그래도 제일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게 다들 실비보험 하나씩 다 들고 계시는데 이 경제적으로 진료 보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실비보험인데 그럼에도 본인의 실비보험 혜택을 뭐 모르시고 계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뭐 하루에 외래 진료비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뭐 어떤 검사에 되는지 입원을 해야 보험이 되는지 뭐 상해 질병에 다 되는지 뭐 이런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보험 가입하신 보험 상품에 따라서 다 틀린데 내용이 근데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다 진료 보고 나중에 뭐 청구해서 받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간혹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의무 기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무 기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고 그래서 나중에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한번 써놓으면 나중에 수정이 불가하고 그래서 나중에 임의로다가 몰래 뭐 임의로 이런 걸 수정하게 되고 기록을 고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허위진단서 이런 문제로도 이렇게 좀 발전될 수가 있고 또 허위진단서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 이런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의무 기록을 바꾼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또 요즘에는 다 이 전산으로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EMR이라고 이런 것들이 바꾸게 되면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냥 그 초진 기록지를 떼게 되면 초진 기록지 상에서는 이렇게 바뀐 걸로 다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전산 기록에는 다 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조사를 하게 되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저희 의사들이 그 만약 변경을 요구하실 때 최선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게 아니고 이렇게 환자분이 다시 그런 것 같다라고 다시 말씀을 하셔서 수정을 요구하면 이렇게 추가로 기록을 남기는 거지 진단서 자체를 고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가벼이 여기셔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 같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보험금 타고 경제적 혜택을 받게끔 해드리면 저도 좋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좀 되는 해줘.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아 왜 이렇게 왜 이래? 좀 해줘 좀. 저 보험사에서 저 의사 양반한테 가서 해달라면 다 바꿔준대야. 뭐 우리 옆집 그이는 바꿔갖고 왔더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일 초진 기록 쓸 때 제일 이렇게 뭐든지 정확하게 하면 제일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쳤냐 안 다쳤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바꿔달라는 것 중에 하나가 상해 코드냐 질병 코드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초진 기록에는 남지 않았는데 훗날 나는 상해로 돼야지 보험이 되니까 처음에 다친 걸로 바꿔줘. 이게 이런 부부 것들이- 싸움을 하고 오신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꽤 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저희 일반 외과에는 여자분이 얼굴에 상처를 입고 오셔갖고 진료를 해보시면 이게 우리 의사들이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알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친 건지를. 이렇게 혹시라도 어떻게 좀 누구한테 맞으신 겁니까? 이렇게 여쭤봐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졌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제가 봤던 분 중에 한 분은 분명히 허벅지를 칼을 3군데를 찔렸는데 그냥 어디 가다가 넘어지면서 뭐 이렇게 슬레이트 판에 찔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고쳐달라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기록을 고칠 수는 없고 추가로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다쳤다고 다시 얘기함 진술함 이렇게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뭐 제가 뭐 보험회사를 뭐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든 이윤을 더 많이 남기려고 합니다. 보험금 지급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많이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되게 훗날 보험사에서도 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처음에 오실 때 첫 진료 때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고 오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